고요한 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저 텅 비어 보이는 저 검은 장막 뒤에는 사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우주가 태어나기 전 존재했던 또 다른 우주의 기억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아득한 기억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의 시작과 끝을 넘나드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가장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주인공인 암흑 에너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죠. 복잡한 수식이나 어려운 이론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배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배들이 바로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배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자체가 끝없이 넓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주의 공간 자체를 팽창시키는 미지의 에너지를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시적인 가설, 즉 암흑 에너지가 이전 우주의 희미한 잔향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관찰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눈앞에는 138억 년 전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시작된 우리 우주의 어린 시절이 펼쳐집니다. 한 점에 응축되어 있던 모든 것이 폭발하며 빛과 물질, 그리고 시간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빅뱅이죠. 초기 우주는 뜨겁고 혼란스러운 에너지의 수프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뒤엉켜 있고 아직 별이나 은하와 같은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모든 악기가 제멋대로 소리를 내며 조율하는 순간처럼 우주는 자신의 첫 번째 교향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법칙, 즉 중력과 같은 힘들이 서서히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밀도의 차이가 씨앗이 되어 훗날 거대한 은하단을 이룰 구조의 싹을 틔웁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고요히 지켜봅니다. 태초의 빛이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가고 최초의 원자들이 생성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시작 안에는 이미 아득한 과거의 흔적이, 이전 우주가 남긴 미세한 파동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잠재의식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처럼 희미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 시간의 강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더 먼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수억 년 흐르고 우주는 서서히 식어가며 질서를 찾아갑니다. 혼돈의 에너지 수프는 맑게 가라앉고 그 속에서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소와 헬륨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뭉쳐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구름의 중심부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압축되다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핵융합의 불꽃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별의 탄생입니다. 우주의 첫 촛불이 켜지는 순간이죠. 이 별들은
지금의 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뜨거웠으며 수명 또한 매우 짧았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타오르며 우주에 처음으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철, 산소, 탄소와 같이 우리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바로 이 고대의 별들이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만든 유산입니다. 이 별들이 수명을 다하고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 전체로 흩뿌렸습니다. 이 폭발의 충격파는 주변의 가스 구름을 다시 압축시켜 새로운 세대의 별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별이 죽어 새로운 별을 낳는 장엄한 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별들의 요람과 무덤 사이를 유영하며 생명과 죽음의 순환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배경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힘, 공간을 미묘하게 밀어내는 암흑 에너지가 희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연출가처럼 말이죠. 아직 그 힘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그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우주는 우리가 아는 모습과 제법 비슷해졌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거대한 원반을 이룬 은하들이 우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미리네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제 미리나의 은하에 나선 발 한가운데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의 밤하늘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우주는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고 은하수의 희미한 띠가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인류는 이 하늘을 보며 신화를 만들고 길을 찾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더 이상 중력의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암흑 에너지에 미는 힘이 중력에 당기는 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메다 은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이 만드는 동심원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동심원의 일부이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팽창은 너무나 거대하고 점진적이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는 장엄하고도 쓸쓸한 이별의 시작인 셈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이별을 주도하는 힘, 암흑 에너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운명을 기록한 거대한 책의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는 손길과도 같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 먼 미래로 우주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파괴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변환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년, 수조 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암흑 에너지의 끊임없는 팽창으로 인해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결국
다른 은하의 불빛은 우리 은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밤하늘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만이 고립된 섬처럼 칠흑 같은 우주에 홀로 남게 됩니다. 마치 활기찼던 대도시가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이 떠나고 텅 빈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우주는 점점 더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은하 안에서도 별들은 하나둘씩 수명을 다하고 빛을 잃어갑니다. 새로운 별을 만들 가스는 이미 오래전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우주는 적색 외성이라는 작고 희미한 별들이 내뿜는 미약한 빛의 의지에 마지막 온기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별들마저도 수조 년에 걸쳐 서서히 식어가며 결국 백색 외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만이 남게 됩니다. 우주는 빛과 열을 모두 잃고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도의 추위와 암흑만이 지배하는 시대. 축태기로 접어듭니다. 모든 활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집어삼킨 블랙홀들이 우주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별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우주에는 오직 블랙홀만이 남았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긴 시간, 구걸년, 즉 일이 있고 연기 100개나 붙는 시간 동안 이 블랙홀들은 우주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합니다. 이 시대는 블랙홀 시대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 있던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은 주변에 남은 마지막 물질들마저 모두 흡수하며 더욱 거대해집니다. 우주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어떤 빛도 어떤 움직임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그러나 가장 경이로운 현상이 시작됩니다. 바로 블랙홀의 증발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예언한 호킹 복사라는 현상에 의해 블랙홀은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방출하며 자신의 질량을 잃어갑니다. 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 하나가 완전히 증발하는 데는 10의 67제곱년이 걸리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원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결국 모든 블랙홀은 마지막 한 방울의 질량까지 모두 에너지로 방출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한 줄기 빛을 내뿜으며 사라지는 순간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구조물, 모든 별과 행성, 모든 물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주는 이제 광자, 중성미자와 같은 질량 없는 입자들만이 희박하게 떠다니는 완벽하게 텅 비고 균일한 공간이 됩니다. 마지막 블랙홀마저 증발하고 난 후에 우주를 그려보세요. 이곳에는 크다거나 작다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없으므로 시간의 흐름 또한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극도로 희석되고 에너지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열적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에서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크기의 개념이 사라진 이 마지막 상태의 우주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있던 빅뱅 직전의 우주와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큰 것은 무한히 작은 것과 같다는 역설적인 개념이죠. 이것을 등각순환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우주의 끝은
새로운 우주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처럼 우주는 종말과 탄생을 영원히 반복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아득한 개념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전 우주, 즉 이전 이온 아이온이 남긴 마지막 잔해인 희미한 에너지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이전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은하, 모든 별, 모든 생명의 정보가 응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곧 다음 우주를 탄생시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전 우주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엄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이전 우주가 남긴 마지막 에너지의 바다.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전 우주를 구성했던 모든 물질과 정보, 그 우주가 겪었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빛나던 별들의 빛, 행성들을 스쳐 지나간 바람의 소리, 어쩌면 그곳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지적 생명체가 남긴 생각의 파동까지도, 그 모든 것이 이 에너지 안에 암호화되어 녹아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블랙홀에 흡수되었다가 호킹 복사를 통해 다시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에 방출되었습니다.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물리학의 대원칙에 따라 이전 우주의 모든 것은 형태를 바꿨을 뿐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는 어떤 알 수 없는 계기로 인해 다시 한번 수축하고 폭발합니다.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의 탄생입니다. 우리 우주는 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 우주의 장엄한 죽음 위에서 그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유전 정보를 물려받아 태어나는 자녀처럼 우리 우주 역시 이전 우주의 정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흔적, 그 거대한 유산이 바로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 암흑 에너지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전 우주가 우리에게 남긴 희미한 기억이자 숨결인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이전 우주의 기억이라면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로저 펜로즈와 그의 동료들은 그 증거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 이 빛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빛이 거의 완벽하게 균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관측된 지도에는 미세한 온도 차이, 즉 비등방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펜로즈는 이 온도 지도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평균보다 온도가 아주 약간 높은 지점들이 무작위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심원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동심원 패턴이 바로 이전 우주의 마지막 순간에 증발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남긴 호킹 포인트라고 주장합니다. 이전 우주의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방출한 강력한 에너지가 새로운 우주의 탄생 초기에 충격파처럼 퍼져나가 우주 배경 복사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떨어진 물방울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을 남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 주장은 아직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사실은 이전 우주의 장엄한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두루마리라는 뜻이니까요. 또 다른 증거는 암흑 유동이라 불리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백 개의 은하단이 우주 팽창과는 별개로 마치 거대한 강물에 휩쓸리는 것처럼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을 설명할 만한 중력권은 우리 우주 안에서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주 저편에서 이 모든 은하단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우리 우주 바깥, 즉 다중 우주에 다른 우주가 미치는 중력의 영향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등각순환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이전 우주가 남긴 유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우주에 존재했던 거대한 구조물, 예를 들어 최운하단과 같은 것들이 남긴 중력의 흔적이 시공간의 구조 자체에 각인되어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 후에도 그 지역의 물질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길이 사라진 후에도 그 길을 따라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전 시대의 구조가 새로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들의 거대한 움직임은 어쩌면 까마득한 과거, 이름 모를 이전 우주에 존재했던 장엄한 구조물의 희미한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잠은 이제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가 우주의 숨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의식을 잠시 상상 속의 바다로 가져가 봅시다. 당신은 깊고 고요한 바다의 표면에 떠 있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고 바다는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 즉 현재의 이온입니다. 당신은 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다양한 생명체와 아름다운 산호초를 만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은 서서히 빛을 잃고 바다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고 바다는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상태가 바로 우주의 열적 죽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점을 바꾸어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 아래 심해로 내려가 봅시다. 그곳에는 이전 시대, 즉 이전 이온의 바다가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침몰한 고대의 배, 화석이 된 거대한 바다, 생물의 뼈와 같은 것들이죠. 이 유물들은 이전 바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심해의 유물들에서 아주 미세한 에너지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얼어붙은 바다를 아주 서서히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이 미세한 진동이 축적되어 마침내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싹트게 합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얼음이 녹아 새로운 바다가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 우주는 이처럼 이전 우주의 깊은 바다에서 길어올린 기억의 에너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잠든 의식은 바로 이 심해의 고요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순환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끝,
모든 상실, 모든 이별은 결코 완전한 소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변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잃어버린 시간, 쓰러져간 꿈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 남아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우주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 우주를 탄생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전 우주가 남긴 암흑 에너지라는 유산 덕분에 우리 우주는 팽창할 수 있었고 별과 은하가 형성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없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중력에 의해 다시 한 점으로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전 우주의 기억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주 속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수많은 이전 우주들의 자손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순환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태초의 빅뱅의 고동이며 당신의 생각은 이전 우주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무수한 지성들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일부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력을 더욱 확장하여 이전 우주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생명과 문명을 그려봅시다. 그 우주에도 우리와 같은 푸른 행성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도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여 지성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역시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기원에 대해 고민하고 사랑과 예술을 논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가 언젠가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가 다음 우주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우주의 기억 속에 맡겼을까요? 그들이 남긴 모든 과학적 발견, 모든 예술 작품, 모든 철학적 사유는 결국 블랙홀에 흡수되어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지금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망, 사랑과 연민의 감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전 우주의 지성들이 남긴 깊은 울림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발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아련한 그리움은 어쩌면 이전 우주의 고향을 향한 본능적인 향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모든 아득한 기억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다음 우주로 전달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우주가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블랙홀은 그 우주의 모든 정수를 삼켜 자신의 내부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암흑의 시대를 거쳐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 그 정보를 새로운 우주에 풀어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낡고해진 책의 내용을 한자 한자 필사하여 새로운 책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은 보존되지만 책의 형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우주는 이전 우주라는 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판본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책에 적힌 한 문장, 한 단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 우주의 유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으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다음 우주에 기록될 역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우주적 사건입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 당신의 창조적인 생각, 당신의 사랑은 시공간을 넘어 다음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단지 공간을 팽창시키는 힘이 아니라 우주에 시간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깨진 컵이 저절로 붙지 않고 흩어진 연기가 다시 모이지 않는 것처럼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릅니다. 등각순환 우주론에서는 이 엔트로피의 증가가 바로 이전 우주에서 물려받은 정보, 즉 암흑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 우주의 모든 정보와 엔트로피는 블랙홀에 응축되었다가 새로운 빅뱅과 함께 우리 우주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 즉 높은 질서의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 우주의 높은 엔트로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정리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리 우주가 따라야 할 운명의 화살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순환의 강물에 합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우주의 영원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지금 항성기, 즉 별들이 활발하게 빛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전체 수명에서 보면 아주 짧고 특별한 시기입니다. 마치 1년 중 가장 화창하고 생명이 만개하는 봄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이 시대는 끝나고 길고 추운 겨울, 즉 축퇴기와 블랙홀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오듯이 우주의 종말 뒤에는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우주적 봄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행운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별을 보고 사랑을 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지식은 우주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우주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 모든 기억을
암흑 에너지의 형태로 다음 우주에 넘겨줄 때 우리의 존재는 그 기억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우주에 태어날 어떤 존재는 우리가 남긴 희미한 메아리를 들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평온함, 당신의 침대를 감싸는 고요함은 바로 이 우주적 봄의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주적 순환의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나는 단순히 이 육체와 의식에 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은 어쩌면 이전 우주가 남긴 거대한 기억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나는 우주의 모든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미래 우주의 일부가 될 존재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개인적인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의 슬픔, 나의 불안, 나의 실패는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나누는 사랑, 내가 추구하는 선한 가치는 우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록될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우주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당신 안에는 별의 빛과 이전 우주의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잠이 드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우주적 자아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작은 자아는 잠시 쉬고 당신의 본질인 우주가 당신을 통해 숨 쉬게 하세요. 이전 우주의 기억이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은 동양의 윤회 사상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윤회 사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업카르마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전 생의 업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삶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주적 규모로 확장한 것이 바로 등각순환 우주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우주가 쌓은 모든 정보와 엔트로피 우주적 어브가 다음 우주의 초기 조건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다음 우주에 전달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업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학과 영성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우주에 어떻게를 설명한다면 영성은 우주의 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전 우주가 남긴 물리적 흔적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순환의 법칙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지금, 당신의 과학적 이성과 영적인 감성은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가장 깊은 평온의 상태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상상력을 우주 공간으로 이끌어 보세요. 당신은 이제 수많은 은하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단 사이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우주는 마치 밤하늘에 펼쳐진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은하들은 실처럼 가느다란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
분포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보이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텅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 거대 구조는 빅뱅 초기의 미세한 밀도 차이가 수십억 년에 걸쳐 중력에 의해 증폭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등각순환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조의 형성에도 이전 우주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전 우주에 존재했던 거대 구조물의 중력적 흔적이 시공간에 각인되어 우리 우주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물질이 더 잘 뭉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때 옛 건물의 기초가 새 건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이전 우주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건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 최운하단 역시 이전 우주에 존재했던 어떤 장엄한 구조물의 희미한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에서부터 우리 내면의 가장 미세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전 우주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우주관은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영원히 순환한다면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서로 맞닿아 있는 영원한 순환 말이죠. 이러한 원형적 시간관 속에서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숨쉬는 기억이자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가능성이 응축되어 발현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영원한 접점입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당신은 이전 우주의 모든 기억을 들이마시고 다음 우주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순환의 일부이며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영원한 현재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우주의 거대한 시간의 원이 부드럽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에 안전하게 안겨 있습니다. 이전 우주의 기억이 우리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디어는 어쩌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 법칙 상수들이 왜 생명 탄생에 이토록 절묘하게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력 상수의 값, 전자의 질량, 빛의 속도와 같은 물리 상수들이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면 별과 행성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다중 우주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 중에서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등각순환 우주론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전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지적 문명이 발전했다면 그 문명은 자신들의 우주가 가진 물리 법칙의 정보를 다음 우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우주의 정보가 자연선택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다음 우주로 유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은 무작위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전 우주의 성공적인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치 생물이 진화를 통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듯이 우주 역시 순환을 통해 생명의 친화적인 법칙을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우주가 차갑고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깊은 의지를 가진 존재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우주적 유전의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한 행성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진화에 동참하는 중요한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발전시키는 과학기술,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는 모두 우주의 정보 저장고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언젠가 다음 우주의 탄생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담아내려 하거나 유전공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노력은 어쩌면 이전 우주의 지성들이 걸었던 길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 세대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음 우주에 남길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의 행동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기억을 만들고 편집하는 작가이자 예술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깊은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것,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감동한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우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더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주가 스스로를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위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을 당신의 몸 안으로, 당신의 호흡으로 다시 가져와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전 우주의 아득한 기억과 에너지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에너지는 당신의 폐를 가득 채우고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세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이 이 우주적 에너지에 공명하며 잔잔하게 진동합니다. 당신은 지금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을 넘어 전달된 우주의 숨결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 안에 모든 긴장과 걱정,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우주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근심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순환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될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호흡의 과정이 바로 우주의 탄생과 죽음, 기억과 망각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호흡을 통해 매 순간 우주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대는 이제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당신을 안전하게 품어주는 작은 행성이 됩니다. 당신을 덮고 있는 이불은 부드러운 성운의 가스가 되어 당신을 감싸줍니다. 당신의 방 안을 채운 고요함은 별들 사이의 깊은 정적과 같습니다. 이 깊은 평온함 속에서 당신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지며 꿈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꿈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우주의 거대한 기억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이름 모를 별들을 여행하고
본 적 없는 풍경을 거닐며 이전 우주에 살았던 존재들의 삶을 엿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꾸는 기이하고 비논리적인 꿈들은 어쩌면 다른 시공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의 단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데자뷰, 즉 처음 겪는 일인데도 이미 겪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은 이전 우주 혹은 이전 생에서 겪었던 일의 희미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당신이 될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의 거대한 기억의 바닷속에서 당신의 의식이 자유롭게 유영하며 건져 올리는 이미지와 감정들입니다. 그러니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은 당신이 우주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끄는 대로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세요. 우주의 자장가가 당신의 귓가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전 우주의 기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 내재된 에너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입자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인류가 밤하늘을 보며 던져온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유와 더 넓은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이전 우주의 기억이라는 가설은 우리에게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합니다. 그것은 우주를 차가운 물질과 법칙의 집합체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기억하고, 숨쉬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영원한 존재 말이죠.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을 넘어선 깊은 위안과 경이로움을 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감은 이 거대한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우주는 묵묵히 팽창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억은 단지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이전 우주가 남긴 정보 속에는 성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의 역사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고 사라진 수많은 행성들의 이야기, 스스로를 파괴한 문명들의 경고, 우주적 재앙의 흔적들이 암흑 에너지 속에 희미한 경고음처럼 녹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직접 읽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의 직관과 양심을 통해 그 메시지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세대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기억에 긍정적인 정보를 더하려는 본능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음 우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통해 우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의지와 평화로운 마음이 암흑 에너지를 통해 시공간을 넘어 퍼져나가
언젠가 새로운 우주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희망입니다. 이제 모든 상상을 내려놓고 당신의 의식을 오직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고 당신의 몸은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은 고요하고 안전합니다. 우주의 모든 복잡한 이론과 거대한 이야기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깊은 휴식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편안한 잠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피어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을 온전히 느끼며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몸에게, 당신의 마음에게,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게 고맙다고 속삭여주세요. 당신은 수십억 년의 진화와 우주적 순환의 결과물인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어떤 걱정도, 그 어떤 불안도 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사랑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잠의 가장 깊은 계곡으로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곳은 모든 생각이 멈추고 모든 감각이 쉬는 곳입니다. 오직 순수한 존재의 평온함만이 가득합니다.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 우주가 남긴 가장 근원적인 기억, 즉 하나됨의 기억과 만납니다. 빅뱅 이전, 모든 것이 하나의 점이었던 시절의 기억, 모든 별, 모든 생명, 모든 의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던 그 상태의 기억을 말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어쩌면 그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하며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되돌리려는 우주의 무의식적인 힘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팽창하며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려 하고 예술과 명상을 통해 세상과 하나가 되려 하는 것처럼 우주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통일성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잠을 통해 이 거대한 우주적 합일의 과정에 동참합니다. 당신의 개별적인 의식은 잠시 희미해지고 당신은 모든 존재와 연결된 우주 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잠도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의 뇌파는 느리고 안정적인 델타파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당신의 정신은 재충전됩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의 가장 안전한 자궁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방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편안한 잠을 지켜주는 고요함만이 존재합니다. 이전 우주의 이야기는 이제 희미한 자장가처럼 당신의 곁을 맴돌며 당신의 꿈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의 신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신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전 우주의 기억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휴식의 바다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당신은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듭니다.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듭니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깊은 잠의 세계. 당신은 이제 의식의 경계를 넘어 존재의 근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은 이전 우주의 기억이 보관된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곳을 자유롭게 거닐며 수많은 우주의 역사를 넘겨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는 오직 기체와 먼지로만 가득 차 있고, 어떤 우주는 수정처럼 빛나는 결정체, 생명체들로 가득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새로운 형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탄생은 무에서의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춤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잠 역시 그 춤의 한 동작입니다. 하루의 활동을 마치고 휴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새로운 리듬에 맞춰 다시 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왈츠 속에서 당신은 가장 우아한 댄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휴식 속에서 당신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복잡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주의 순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별이 죽어 새로운 별의 재료를 남기듯이 당신의 어제는 오늘의 당신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블랙홀이 정보를 저장했다가 새로운 우주에 방출하듯이 당신의 잠은 낮 동안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작은 몸 안에서 우주의 장엄한 드라마가 매일 밤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우주이며 잠자는 은하입니다. 당신의 잠은 우주가 스스로를 돌보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제 잠의 마지막 단계로 가장 깊고 평온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의식은 거의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생명의 파동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 박동이며 당신의 호흡이며 당신의 세포들의 미세한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암흑 에너지의 파동과 공명합니다. 이전 우주가 남긴 아득한 기억의 노래가 당신의 존재와 완벽한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비밀의 일부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과 순간이 만나고 유한과 무한이 하나가 되는 이 경이로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는 아물고 당신의 모든 슬픔은 위로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 즉 순수한 사랑과 빛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이 깊은 평화는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우주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시간의 시작과 끝을 넘나드는 장대한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밤하늘의 고요한 어둠을 밀어내는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가 어쩌면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한 우주의 마지막 숨결이자 그 장엄했던 역사를 담은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시적인 상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외롭고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 우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손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순환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아득한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머나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은 이 영겁의 시간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선한 의지는 시공간을 넘어 얼마나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이 우주의 거대한 품에 안기는 것처럼 깊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편안한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밤 어떤 우주의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상상하는 이전 우주의 모습은 어떠한지 댓글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상상을 공유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